자, 연금저축계좌랑 ISA 계좌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난 어디에 얼마를 넣어야 되냐, 이거 궁금하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연금저축계좌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대원칙이 있거든요. 이거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연금저축계좌의 본질은 다들 세액공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본질은 사실은 과세이연이에요. 여러분, 과세이연이 뭐죠? 과세이연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거기에 수익이 생기잖아요. 이 수익이 생기면 그게 다 내 돈이 아니라 여기서 세금을 다 떼갑니다. 근데 과세이연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나중으로 밀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벌었다. 그럼 원래 세금을 15.4%를 떼가야 되는데 154만 원 세금을 떼가지를 않고 그냥 1000만 원 다 수익으로 계속 굴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으로 굴러가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의 효과를 좀 타게 되면서 세금을 뗐을 때랑 안 뗐을 때랑 자산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름부터가 사실은 연금저축계좌잖아요. 세액공제는 사실은 부수적인 혜택이에요. 그래서 과세이연을 우리는 노리고 20년, 30년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여러분 연금저축계좌랑 ISA 계좌를 놓고 비교할 때 비교하는 건 좋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ISA 계좌를 먼저 개설하는 걸 우선순위로 두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ISA 계좌가 뭐 왈가왈부 말이 많은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일찍 만들어두면 납입 한도도 지금 상태로는 2월도 되고 만기를 채웠을 때 여러분들이 연금저축계좌로 이전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ISA 계좌를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기는 나중에도 바꿀 수 있으니까 우선 만들어 두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두 가지를 명심하면서 지금부터는 연봉별로 조금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 제가 영상 전반에 걸쳐서 조금 꿀팁들을 좀 넣어놓을 거거든요.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연봉 2,8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구간인데요. 이 정도 구간이면 실수령액이 한 210만 원에서 290만 원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월에 내는 소득세가 많지 않은 구간이기도 해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간에서는 연금저축계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세액공제를 노리고 연금저축계좌를 쓰기에는 내는 세금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돌려받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연봉 구간에 속하는 분들은 대부분 앞으로 한 3년부터 5년 내로 뭐 결혼을 하거나 집을 마련하거나 이런 굵직하게 목돈 들어갈 이벤트들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아예 연금저축계좌를 하지 않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내가 연금저축계좌를 꼭 하고 싶다, 나는 연금저축계좌를 따박따박 납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의 세후 월급의 딱 10%만 납입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ISA 중개형, 그 중에서도 서민형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굴리세요. 거기서 굴리시는데 사실 이 정도 소득 구간이면 월에 저축을 해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남짓으로 저축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ISA 계좌 활용해도 좋고, 미국 주식 하실 분들은 그냥 일반 계좌에서 직투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직투를 하셔도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었다라고 했을 때 1년에 1200만 원, 여기에 10% 한 20% 정도 수익이 붙어도 이 정도까지는 다 비과세거든요. 자, 그럼 이쯤 돼가지고 연금저축계좌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담아두는 게 좋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이건 정답은 없고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데, 미국 주식 위주로 넣으시는데 S&P 500,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배당주, 이걸 한 4대4대2 정도 비율로 넣으면 좋습니다. 이 배당주 20% 대신에 뭐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다른 걸로 넣으셔도 되고요. S&P 500이랑 나스닥 이 비중은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다라고 하시면 나스닥에 좀 더 비중을 두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난 안정적이면서 조금 정석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S&P 500 비중을 늘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연봉 한 4,000에서 5,500만 원 정도 구간인데요. 이 구간부터는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득의 한 40% 이상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한 110만 원에서 많으면 150만 원까지도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도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근 3년 내로 내가 내 집 마련이나 결혼 같은 굵직한 이벤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냥 아까랑 마찬가지로 연금저축계좌 여기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예정이 없거나 난 이미 집도 마련했고 결혼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세후 월급의 한 10% 정도만 넣으셔서 복리로 굴리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 구간이 실수령액 한 290만 원에서 380만 원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한 10% 정도면 뭐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 넣으시면 돼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실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연금저축계좌에서 굴리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 120만 원 정도는
이 구간부터는 그냥 ISA 계좌에서 굴리시는 게 일반 계좌에서 굴리시는 것보다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비과세 혜택이 여기서부터 조금 더 세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연봉 구간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망설이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돈을 인출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출을 할 때 페널티를 받는 게 맞는데 세액공제를 안 받은 부분, 이 부분을 비과세 재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과세 재원에 해당하는 원금을 빼려고 할 때는 세금 추징 안 하고 그냥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납입한 금액을 다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세금을 떼는 게 디폴트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면 이 부분을 참작을 해서 세액공제 혜택 안 받은 원금 부분은 세금을 안 떼고 바로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하나 보통 또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은 내 연봉 내 상황에서 정확히 얼마나 월에 납입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기준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결정세액에 따라 달린 거예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어디서 공제받고 안 받고 이런 게 달라서 결정세액이 같은 연봉이어도 다 다른데 이 결정세액은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홈택스 사이트 아시죠? 이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뗄 수가 있거든요. 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보면 여기에 결정세액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 결정세액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추가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보통 매년 연말정산 때 내가 돈을 돌려받기는 받는데 연금저축계좌에 월에 넣는 금액의 2배 이상을 내가 돌려받고 있다 라고 하시면 계속 연금저축계좌에 그 금액 납입을 하시면 되고요. 2배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넣을지 말지 그냥 선택해서 안 넣으시는 쪽도 괜찮아요. 그 안 넣는 금액은 그냥 ISA 계좌에서 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연봉 한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구간인데 자, 이 구간부터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결정세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꾸준히 넣을 수 있으면 세후 월급의 한 10% 정도는 납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월에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꼬박꼬박 납입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안 가는 정도의 소득이거든요. IRP는 굳이 안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소득 구간대가 되게 내 집 마련이나 뭐 레버리지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날 소득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스닥 2배 레버리지를 운용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나스닥 100 2배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거기서 세금 혜택 받아가시면서 점점 불려가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봉이 7천만 원 이상 구간 속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계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 정도 넣으셔도 되는데 ISA 계좌에서 2천만 원 먼저 채우신 다음에 연금저축계좌는 사실은 1년에 연말까지만 그냥 채워 넣으면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ISA 계좌에서 굴리시다가 내가 납입 여력이 되는 만큼 연금저축계좌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세후 월급의 한 10% 정도 넣는 거는 어떤 구간에서나 동일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질문이랑 팁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당해년도에 세액공제 못 받은 거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결정세액을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무작정 50만 원씩 지금 넣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때 돈은 돈대로 못 돌려받고 이런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우선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 인출을 내가 소명을 해서 빼낼 수가 있고요. 내년으로 납입 전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세액공제 확인서를 떼가지고 가입한 증권사에 납입 전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연금저축계좌 좋은 계좌라는 건 알고 있는데 막상 나는 얼마를 넣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금저축계좌의 본질은 과세 이연이기 때문에 복리로 굴리라고 만든 계좌여서 중요한 건 납입 금액 그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래오래 장기 투자하는 게 핵심인 계좌거든요. 세액공제 한 번씩 받으려고 목돈을 넣으시는 것보다는 매달 10만 원, 15만 원이라도 꾸준히 넣으시는 게 노후 대비에는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 모두 꾸준히 투자하고 꾸준히 법시다.